네, 공개공지법입니다. 공개공지 밑에 공개공간 하나 더 적어봐요. 공개공지, 공개공간. 자, 공개공지가 뭐죠? 자, 큰 건축물, 그래서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문화집회시설 같은 데 보면 건축물 바깥에 대지 위에다가 이렇게 사람들 쉬는 휴식 공간 만들고 여기 벤치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걸 말하죠. 공개공지. 건축물 내부에 쉬는 공간 만들어두면 공개공간. 이 공개공지, 공개공간이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공개공지, 공개공간은 어떤 곳에 설치해야 되느냐? 일반 주거지역, 우리 주거지역에 전용 일반 준주거 있죠. 그러면 자, 일단 요거 보세요. 좀 이따가 짚을게요. 전용 주거지역은 안 해도 돼요. 그럼 일반 주거하고 준주거지역, 또 상업지역은 몽땅, 중1, 6은 몽땅, 상업지역 몽땅. 그리고 공업지역에는 전용 공업, 일반 공업은 아니고 중공업만. 또 이런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 아닌 지역인데 앞으로 도시화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 이걸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외울 때 일준 상준도 지역. 이렇게 보자. 일준 상준도 지역에. 그럼 이렇게 외웠는데 일준 했는데 일반 주거 대신에 일반 공업 이렇게 또 문제를 낸다. 출제위원들은 수험생들 이렇게 외우는 거 알고 이렇게 같이 일로 시작하지만 일반 공업은 아니죠. 일반 주거죠, 그죠? 자, 이 지역에 건축물 용도가 다음의 용도 어떤 거? 판매시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이런 곳, 또 문화집회시설, 극장, 예식장 이런 곳, 또 종교시설, 교회 성당 같은 조그만한 거는 근생이죠. 그 말고 큰 거 500제곱미터 이상. 종교시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 터미널이나 철도 역사 같은 거, 또 숙박시설, 그 다음에 업무시설, 업무용 빌딩 같은 거. 그럼 뭐가 돼요? 판문종 운수업 시설. 우리 저 앞에 다중건축물은 판문종 운수의 그랬죠. 의가 의료시설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는 공개공지는 판문종 운수업입니다. 그때 업의 체크를 딱 해준 거예요. 여기가 의가 아니고, 또 거기는 판문종 운수의였고, 여기는 판문종 운수업이고, 이런 거 가지고 어디서 봤다 싶어서 출제위원들이 올바른 문제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서 그 규모가 얼마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 우리 저 앞에 다중건축물 할 때도 16층 이상, 또 15층 이하로서 그죠? 5,000제곱미터 이상 판문종 운수의 그랬어요. 5층 이상. 아, 결국은 어때요? 일준 상준도 지역에 판문종 운수업 시설로서 5,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공개공지 설치해야 한다. 자, 아까 이걸 가지고 최대한 압축하는 방법이 뭐다? 쭉 적어놨지만요. 우리 교재 380쪽이 쭉 내려가면서 뒷페이지까지 있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일준 상준도 지역 판문종 운수업 5,000제곱미터 이상 공경지 설치 대상. 이렇게 외울 수 있죠, 그죠? 네.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5,0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 하고 적어 놓고요.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의 생활 숙박시설. 자, 공경지 설치 대상 2단이다. 일단 일준 상할 때 상이죠. 상업지역 몽땅이죠. 그리고 판문종 운숙 할 때 숙이 숙박시설이죠. 설치 대상 맞죠? 26개. 그러면 글자 두 자 보고 이거 맞는 거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지금부터 연습하면 된다 이겁니다. 또 일반 상업지역, 이건 상업지역 맞죠? 근데 판문종 운수업에 관망탑은 없잖아요. 관망탑은 관광기획이거든요. 이건 아니죠. X 34회 최근에 2년 전에. 또 일준 할 때 이런 일반 주거죠. 그 공업은 중공업이죠, 그죠? 일준 할 때, 상준 할 때. 그럼 일반 공업은 아니죠. 이것 때문에 틀렸죠. 일반 주거지, 일반 공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운수업 할 때 업무시설이지, 종합병원 의료시설이잖아요. 다중건축물 할 때 나온 거죠. 딱 그거 노리고 문제, 공부 좀 했는 사람들이 흘리더라고, 그 문제를 내요. 일준, 상준 할 때 준이 중공업이죠. 이건 맞는데, 또, 판문종 운이 운수시설이죠.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그랬죠.
여경용 운수시설 맞잖아요. 34에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자연 녹지지역. 일준 상준도에 녹지지역은 없죠. 유소스텔은 이거 뭐 당연히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된다. 이거 지금 한번 듣고 내일 시험 치러 갈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당황할 필요가 있지만, 그죠? 이걸 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연습할 거잖아요, 그죠? 문제지를 통해서 자꾸 연습하면 나중에 시험 칠 때 되면 누구나, 그죠?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거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자, 여기 나머지 봐요. 일존 할 때 일반 주거는 맞죠? 근데 교회는, 판문종 할 때 종교시설이죠. 5,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시면 당연히 5,000 이상이면 종교시설이죠, 그죠? 이건 맞다. 26개. 일반 주거는 맞고, 초등학교는 교육연구시설인데 교는 없잖아요, 그죠? 틀렸다. 준주거는 맞죠? 일준. 예직장은 문화집회시설이죠. 문화집회잖아요. 맞죠? 준주거 지금 맞죠?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판매시설인데요. 판매시설은 원래 판문종 하니까 설치 대상 맞잖아요. 근데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이런 거는 의무를 좀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럼 가락동의 농수산시장 같은 거 판매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공개공지 안 해도 된다. 공개공지 하면 비용 그만큼 부담 지는 거잖아요. 그죠? 농수산물 유통은 면제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34에 들어갔어. 이거 상업지역이죠. 근데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운수급할 때 운수시설 중에 여객시설 맞죠? 그죠? 맞다. 그래서 이거 기출문제 전부 나왔던 지문을, 그죠? 요약집에 쫙 밑에 적어 놨어요. 그럼 나중에 복습하실 때 전에 요약집 가지고 펴놓고, 그죠? 교재해가지고 비교해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런 거, 그죠? 지문 싹 해가지고 새로운 요약집에 다 넣어놨으니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연습만 한번 해보신 겁니다. 자, 교재 한번 볼까요? 380쪽에.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 자, 1번에 일반 주거 할 때 1, 동그라미. 준주거의 준, 상업지역의 상, 중공업의 준, 도시화 할 때 도, 동그라미. 도시화 가능성 줄치고, 밑에 지역 줄쳐봐요. 그러면 이 박스 전체를 묶으면 뭐다? 묶어서 위에다가 일준상준도 지역. 일준상준도 지역. 일준, 상준, 도, 지역. 자, 그럼 2번. 면적 얼마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 밑줄. 자, 그 다음에 밑에 첫 자를 전부 동그라미. 문화집회의 문, 종교의 종, 판매의 판, 운수의 운, 옆에 여경용만 밑줄. 업무의 업, 숙박의 숙. 그러면 요거 6개 묶어서 5,000제곱미터 이상인 바로 옆에다가 적어요. 판문종, 운숙업. 판문종 운숙업이죠. 업 옆에 갈로하고 의 X. 업 옆에 의 X. 옆에다 적어요. 다중건축물. 다중건축물은 뭐였다? 판문종, 적어보세요. 판문종, 운숙, 의. 이걸 같이 봐둬야, 그죠? 나중에 헷갈리지 않겠죠? 다중건축은 판문종, 운숙, 의고, 공개공지는 판문종, 운숙, 업이다, 이겁니다. 근데 판매시설 옆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있죠, 그죠? 그것 줄자 꺼서 체크해 주죠. 그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 문화집회는 원래 해야 되는데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라니까 이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거기까지 시험에 내더라 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세요. 설치 기준. 그럼 공개공지 설치한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세요.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자,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100분의 10 이하 하면 이렇게 되는 건, 야, 그럼 100분의 10 이하면 100분의 5 해도 되고, 100분의 1 해도 되고, 그럼 건축주는 최대한 적게 할 거 아니냐? 100분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100분의 10 이하에서 해당 시군 조례로 얼마까지 해야 한다고 정해놓으면 그 면적 이상 해야 된다. 100분의 10 이하인데 서울시 조례로 100분의 8, 그러면 100분의 8 이상은 설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근데 24회 때 이거 맞는 걸로 나왔고요. 25회 때는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25회 시험을 여러분 친다 생각하면, 문득 생각하면 100분의 10 넘어야 한다. 맞는 것 같죠? 그죠? 왜 100분의 10 넘어야 한다? 그럼 100분의 10 이하로 할 것 같으면 100분의 1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뭐다? 100분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을 설치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분의 10을 넘어야 되는 건 아니죠? 틀렸다. 100분의 10 이하다. 이하가 맞는 말이다.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만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교재 표시해 볼까요? 면적이 얼마다? 공개공기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옆에 조례로 정한다. 걸로. 그럼 100분의 10 이하 밑에다가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X 해주세요. 그 시험에 나왔다. 100분의 10을 넘어야 하는 게 아니고 100분의 10 이하인 거죠. 그죠?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만큼. 자, 그 다음 조경면적. 매장 유산 현지 보존 조치 면적. 이걸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맨 끝에 있다에 동그라미. 자, 매장 유산 현지 보존 면적. 여기서 경주에 호텔이 있는데, 호텔 대지 위에 고분이 하나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고분이 바로 매장 유산이죠. 그죠? 그걸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해준다 이겁니다. 조경 면적도 공개공지 면적. 이건 아까 나무 같은 거 심어놨잖아요. 그죠? 그것도 공개공지 면적으로 봐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 줄. 긴 의자, 벤치죠. 일정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거기에 사람들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대지나 건축물 안에다가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해서 일반인에게 제공했으니까 그만큼 건축자를 완화해서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거 올려준다 이겁니다. 더 줄 수 있게 해준다 이겁니다. 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자기 대지의 일부를, 건축물의 일부 공간을 일반에게 제공했으니까 건축물 위로 좀 더 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법조문입니다. 법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걸 완화한데 이거는 시행령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 완화하냐? 용적률하고 높이를 1.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럼 1.2배면 얼마야? 20%죠, 그죠?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지역의 높이 최고 한도가 20m라면 그것의 1.2배는 요거의 20%, 20m, 10%가 2m죠. 그럼 20% 최대 4m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주의할 거는 여기는 건폐율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에는 셋 다 완화가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는 현재 용적률과 높이만 완화가 되어 있죠, 그죠? 여기는 건폐율 들어가면 안 된다. 1.2배가 보이는 건 시행령 규정입니다. 여기는 건폐율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법상으로는 세 개 다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시행령이죠. 여기는 건폐율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교재 표시해봐요. 맨 밑에 그 4번의 1 둘째 줄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오른쪽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 이게 법 규정이죠. 법에는 셋 다 완화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두 줄 밑에요. 다음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럼 그 밑에 박스 속에, 박스 묶어서 위에다 0이라고 적어, 0. 현재 시행령에는 뭐다? 용적률. 또 다음 줄 높이 제한. 둘 다 얼마야? 1.2배야. 그럼 용적률 위에다 건폐율 X. 그 맨 끝에 1.2배에 동그라미 하고 1.2배는 시행령인데 거기는 건폐율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해설에도 저자가 건폐율은 시행령에서 완화 규정 두고 있지 않게 써놨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맨 끝에 가봐요. 3번. 연간 60일 이내 문화행사, 판촉활동 할 수 있다. 자, 앞에 현대백화점에서 건물 내부에 공개공간 설치해서 사람들 쉬는 공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냥 가서 쉬었는데 이제는 공개공간에 가서 좀 쉬자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럼 공개공간을 일반에게 제공했으니까 근데 그 공간을 연간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 자리에 판촉활동 같은 거 한 장소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공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몇 줄자고요. 공개공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거기까지가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사 시험에 나온 거는
적용하고 공기 같은 거는 시험에 내기 좋죠, 그죠? 예, 그거는 시험에 꼭 한 문제, 둘 중에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자, 이번 대지 분할 제한으로 갑니다. 자, 대지를 너무 작게 분할하면 건축물 지을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 생기죠. 자, 어떤 대지 소유자가 내 땅이 넓으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판다. 그럼 대지가 너무 작게 되면 나중에 건축물 지을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 막 생긴다. 그래서 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 있는 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건축물 없는 대지 분할은 국계법에 개발행위가에서 나와요. 건축물 없는 대지 분할자는 국계법에 하고 기존에 건축물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이건 건축법으로 제한한다. 그죠?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 면적이 다음 면적에 못 미치게, 즉 다음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이거 하나고. 둘째는 다음 규정에, 즉 다음 기준에 요거 분할해서 남은 대지 건축물이 건축법에 정한 이 규정에 위반되게 분할하면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음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하나 있고, 다음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있다. 두 가지입니다. 자, 요거. 만약에 이 동네가 주거지역이라면 얼마? 60. 주거지역인데, 대지 분할해서 50제곱미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 대지 분할하려고 행정청에 가서 하니까, 이쪽 면적이 주거지역인데 50, 그러면 안 돼. 그죠? 화가 안 나는 거죠? 60 미달되게 분할하면 안 된다.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얼마? 150. 녹지지역은 200. 그 밖의 지역은 60. 자, 그 밖의 지역,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 하면 관리지역은 여기 없는 거죠. 그 밖의 지역이죠. 그죠? 거기는 60을 해야 돼요. 24회 때 시험. 이거 어떻게 외워요? 주거 60, 상공 150, 녹 200. 요 가지고 외우면 돼요. 요거 하나만 열심히 외우면 이거 다 외우는 겁니다. 그죠? 자, 주거 60, 상공 150, 녹 200. 자, 좀 이따 적으세요. 좀 이따가 책에 불러드릴게요. 여기서 한 문제 낼 수 있고. 둘째는, 자, 예를 들어서요. 이 동네가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의 법정 건폐율 최대 한도가 70%다. 자, 근데 만약에 이 동네가 전용 주거지역이라면 50입니다. 그죠? 그럼 대지 면적이 만약에 500이다. 건축물이 지금 건축 면적이 100이다. 그럼 건폐율이 얼마죠? 500분의 100 곱하기 100 하면 20%죠. 그죠? 현재 20%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 동네 건폐율 최대 한도가 50입니다. 적법이고? 적법하죠. 50까지 지을 수 있는데 현재 20까지 지어놨으니까 적법한 거죠. 근데 건축주가 땅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뚝 잘라가지고 이걸 나머지를 처분한다 이겁니다. 근데 얼마를 잘랐냐? 응? 자, 100인데요. 300을 잘라버렸어요. 300을. 그럼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자, 350을 잘랐다 합시다. 그럼 남은 게 150이죠. 500에서 150 잘랐으니까 150 남았죠. 그죠? 그럼 요거 건폐율 다시 계산해봐라. 150분의 100 곱하기 100. 얼마죠? 3분의 2잖아요. 100의 3분의 2는 66.6대죠. 그죠? 건폐율 최대 한도가 50인데, 전용적으로 50인데, 분할하고 나서 나머지 건폐율 계산하니까 66이 되더라. 그럼 50을 초과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화가 안 난다. 겁니다. 결국은 건축물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다음 규정, 대지와 도로, 대지 안에 공지, 대지 안에 도로는, 그죠? 대지와 도로는 건 2m 접해야 되는 거. 그거 못 미치게. 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1조 높이 제한.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대지 두 개죠. 건폐율 용적률은 한 세트죠. 높이 제한 두 개죠. 그럼 대지 두 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두 개. 거기 위반되게 분할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 못 외워요. 어떻게 외웁니까? 자, 건축물 인대지 분할할 때, 이 분할하고 나니까 이곳에 대지 두 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두 개. 그 규정에 위반되게 분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거는 대지 2개인데 대지의 조경은 아니다. 대지와 도로, 대지 안에 공지지, 대지의 조경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는데 어쩌다가 한번, 그죠? 이렇게 23회, 24회, 한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 문제 나온 적이 있다. 대지 안에 공지는 좀 워낙 복잡해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그게 뭐냐? 우리 원래 대지하고 도로가 있으면요. 건축선, 대지하고 도로, 건축물 최대한 붙일 수 있는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그래요. 좀 이따가 보겠지만 건축선의 원칙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까지 지을 수 있어요. 물론 인도도 도로입니다. 이것만 보세요. 인도에서 경계선까지 건축물 지어놨죠, 그죠? 근데 이게 일반 건축물, 그치? 아파트 같은 거요. 앞에 도로 있는데 아파트를 도로 경계선에 붙여서 아파트 올려놨어요? 아니죠. 뒤로 몇 미터 후퇴 놨죠. 요 후퇴는 이 공간을 대지 안에 공지라고 그래요. 그 지역이나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아파트 공동주택은 몇 미터, 공장은 몇 미터, 위험물 시설은 몇 미터, 창고는 몇 미터 정해놨어요. 그죠? 그럼 그 공간을 뭐라 한다? 대지 안에 공지.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면서 아파트 안에 도로하고 그죠? 여기가 대지 안에 공지를 지금 지라고 있다. 그죠? 그걸 대지 안에 공지라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건 워낙 복잡해가지고 우리 시험에는 안 된다.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용어 의미 알아두시고. 자, 대지, 도로, 건축에서 두 번째 도로 볼 차례. 도로. 자, 교재 잠깐 볼까요? 82쪽에 대지 분할 제한. 먼저 1번. 다음 규모 밑에다 면적이라고 써요. 다음 면적. 맨 끝에 있네요. 다음 동그라미하고 맨 끝에 면적 동그라미.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미술자 거예요. 82쪽에 셋째 줄, 다음, 그리고 셋째 줄 맨 끝에 면적,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이상으로 분할하라 이거죠. 자, 밑에 첫자 전부 동그라미. 주거하고 기타를 다른 말로 그 밖에 있었어요. 그 밖에. 원래 조문에는 그 밖이라고 돼 있거든요. 기타라고 안 돼 있고. 저자가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 밖에 할 때 그 동그라미. 얼마요? 60. 상업공업의 상공 동그라미 150. 녹 동그라미 200. 그럼 몇 위에 다시 적어요. 그 위에 공간에다가 주거 60. 화살표 상공 150. 또 화살표 녹 200. 거기서 못 미치게 쪽으로 화살표. 이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부터 여러분 연습하면 돼요. 주거 60, 상공 150, 녹 200 자꾸 연습하면, 그죠? 나중에 가면 입에 착 붙어서 나온다, 겁니다. 다음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번, 4번 두 개 묶으세요. 대지와 도로, 대지 안에 공지. 1번, 4번 두 개 묶어서 앞에다 대지 두 개. 2번, 3번 두 개 묶어요. 건폐율, 용적률 두 개 줄치고 한 세트죠. 5번, 6번 두 개 묶고 둘 다 높이 제한이죠. 높이 제한 두 개. 이 규정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지역, 이거는 우리 책에 생략되어 있어요. 나중에 요약집에서 보시고 83쪽 갑니다. 도로로 가보죠. 자,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다. 대지는 건축물 짓는 땅이죠. 그럼 건축물 지으면 사람이 살게 되고 사람이 거주하게 되고 또 자동차가 다니게 되고 그럼 당연히 도로가 필요하죠. 통행이죠. 도로. 그럼 건축법상의 도로가 건축법의 도로가 가장 넓은 의미의 도로입니다. 도로법이나 다른 법에 의한 도로는 물론이고 여기 건축물 건축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장한테 건축허가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지금까지 도로 아니었는데 여기 건축물 짓는다면 옆에 대지가 있겠죠. 그 사이에 골목길, 소방도로. 지금까지 도로 아닌데 도로를 지정해줘요. 즉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도로, 소방도로. 자, 이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의 도로는 일단 요건이 뭐냐? 첫째, 보행 가능할 것. 자동차 통행 가능할 것. 그리고 너비가 원칙적으로 몇 미터 이상? 4미터 이상일 것. 자, 4미터 이상 돼야 자동차가 이쪽 저쪽으로 서로 다닐 수 있겠죠.
그럼 이 너비를 뭐라 하냐? 소유너비라 그래요. 소유너비 4m 이상이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길 걸으면서 도로를 보시면서 도로는 4m 이상 되면 소유너비 도로, 3m 덜 되면 소유너비 미달 도로. 그죠? 도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유너비 도로하고 소유너비 미달 도로가 있어요. 예정도로 포함 제외? 포함. 현재는 도로 모습을 띄고 있지 않은데 시군구에서 도시계획 해가지고 도로 예정지로 정해져 있다. 그럼 앞으로 도로에 될 자리죠? 그 도로를 본다. 어? 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도로를 본다. 이겁니다. 건축법에서는. 포함. 자, 그럼 과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계획상의 도로. 도로에 포함한다. 맞아요? 맞죠? 계획되는 도로가 곧 예정도로죠. 한 20년 전에 나온 겁니다. 예정도로는 도로에 포함된다. 이건 누구나 알아요. 지나갈 때마다 그저 수십 분 봤는데 다 맞추겠죠. 그죠? 그래서 말을 살짝 바꿔서 계획상의 도로는 도로에 포함된다니까. 처음 듣는 말인데 X. 아니다. 계획상 도로가 곧 예정도로다. 맞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국계법. 우리 국계법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에서 생긴 도로 있죠. 또 도로법. 이런 걸 공도라 그래요. 공적인 도로. 그죠? 사도법. 사도법이 뭐죠? 개인이 자기 농장에 들어가는 도로를, 그럼 시군구청장한테 사도법에 따라 사도 허가를 받으면 도로가 나요. 그럼 공도든 사도든 전부 도로가 된다는 거죠? 공도든 사도든 일단 만들어주고 나면 건축법에 도로가 된다. 그 밖에 관계법령, 즉 건축물에 관계되는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 고시된 도로. 다 건축법의 도로다. 근데 18회 시험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모든 도로는 도로법에 의하여 고시되어야 한다. 틀렸다. 도로법에서 고시될 수도 있고 다른 관계법에 따라 각각 그 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로라고 해서 전부 도로법에 따라 고시되어야 된다. 그건 아니다. 각각 법에 따라서 고시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이 위에 있는 거는 관계법령 도로는 법에 따라 이미 도로 있는 거고, 이거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할 때 시군구청장이 여기는 소방도로 낼 자리다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정해주는 도로. 즉 건축허가 시에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도로. 이걸 뭐라 그래요? 속칭 소방도로. 그리고 동네 골목길. 이것도 건축법에 도로에 들어간다. 그래서 건축법의 도로가 가장 넓은 의미의 도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하고 건축허가 내줄 때 지정하는 도로까지 싹 다 포함해서 건축법의 도로니까 가장 넓은 의미의 도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아까 소유너비가 몇 미터 이상? 4m 이상 그랬죠. 근데 우리 길 가다 보니까 4m 덜 되는 도로도 있죠, 그죠? 자, 예외. 법으로 인정되는 도로. 첫째, 지형 조건인으로 차량 통행 불가능한 도로. 저 경사지 위에 산동네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어차피 경사가 급해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때는 너비가 얼마 이상만? 3m 이상만 돼도 된다. 둘째는 막다른 도로. 끝이 이렇게 막혀있는 도로 있죠. 자, 요즘은 잘 없는데 옛날에, 그죠? 주택가 같은 데 가면 끝이 이제 막혀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럼 앞에가? 그럼 이게 막다른 도로고, 막다른 도로 반대말은 뭐다? 통과도로. 그죠? 이거 통과도로고, 이거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는 이 길이 X에 따라 이 너비 Y가 결정돼요. 자, 이 길이 X가 10m 미만이면 길이는 2m 이상. 원래 소유너비가 4m 이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막다른 도로는 10m, 요 길이가 10m 미만이면 2m 이상만 돼도 돼요. 35m 미만이면 3m 이상 돼요. 35 이상 되면 6m 이상 돼야 돼요. 35 미만일 때 3m다 갑자기 6m로 확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35m 이상 되면 자동차가 들어서 돌아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돌려면 넓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10, 35, 미만, 이상, 2, 3은 6 이상. 시험에는, 본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모의고사 같은 데는 어쩌다 그죠? 한번 낼 수 있어. 10, 35, 미만, 이상, 2, 3은 6 이상. 이러면 돼요. 자, 막다른 도로는 너비 길이에 따라 10 미만은 2m 이상, 35 미만은 3m 이상, 35 이상은 6m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답니다. 자, 일단 그까지 한번 볼까요? 83쪽.
도로란 첫째, 보행 가능할 것, 자동차 통행 가능할 것, 너비 4m 이상. 이때 너비 동그라미하고 위에다 소요란 말 적어요. 소요 너비 4m 이상일 것. 예정도로 줄치고 포함. 예정도도 도로에 포함되죠. 예정도로 밑에 갈로하고 이퀄 계획상 도로. 계획상 도로에도 같은 말이죠. 그죠? 자,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관계법령. 관계법령입니다. 건축물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 다 합쳐서 관계법령이 된다. 그리고 신설, 변경, 고시, 동그라미. 옆에 갈로에서 모든 도로는 도로법에 의하여 고시. 그건 아니죠. X. 모든 도로는 다 도로법에 따라 고시되는 건 아니죠. 각각 고시입니다. 둘째는 건축 허가 시에 지정 공고한 도로. 이걸 뭐라 그래요? 골라고 소방도로. 건축 허가 내줄 때 정해주는 도로. 이게 다 건축법의 도로다. 자, 이번에 예외. 아까 저 위에 소유너비 4m 이상이 원칙이죠. 거기서 밑에 예외 쪽으로 화살표봐요. 4m 이상에 대한 예외를 말하는 겁니다. 저 박스 위에 4m 이상에서 밑에 예외 쪽으로 화살표해서, 그럼 여기 예외는 4m 덜 돼도 된다는 경우죠. 그죠? 첫째, 지형 조건으로 차량 통행 곤란. 그때는 얼마 이상? 3m 이상. 이번에 막다른 도로. 자, 길이 동그라미. 오른쪽에 너비 동그라미. 길이가 10m 미만이면 2m 이상. 35 미만이면 3m 이상. 35 이상이면 6m 이상. 그래서 10, 35 미만 이상, 2, 3은 6 이상. 2, 3, 6 동그라미. 자, 길이가 15m다. 몇 미터 이상? 3m 이상이죠. 10에서 35 미만 사이잖아요. 그죠? 네, 3m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두고 84쪽 도로 지정 갑니다. 자, 시군구청장이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동네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자, 어떤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도로를 지정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쪽 대지는 많이 들어가고 이쪽 대지 적게 들어가고 이러면 불공평하죠. 그죠? 그래서 도로를 지정하든지 폐지하든지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동의받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외 거주. 자, 대지 소유자가 해외 거주하고 있어요. 동의받을 수 없죠. 그때는 동의받지 않고도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통행로, 사실상 통로. 과거에 수십 년간 사람들이 그냥 간섭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군구에는 도로대장에는 등재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 도로를 지정하려고 그래요. 그럼 오랫동안 통행로는 동의받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 근데 동의받지 않고 폐지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그런 건 없어요. 지정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 지정할 때는 지정, 폐지, 변경 모두 동의받는데 이런 경우는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죠. 근데 폐지할 때는 동의받지 않고 폐지하면 안 돼요. 폐지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폐지할 때는 동의 받아야 됩니다. 자, 교재 볼까요? 메뉴에 도로 위치를 지정, 동그라미. 지정할 때는 뭐? 다음들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다음 경우, 동의받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다. 1번 해외 거주. 2번 오랫동안 통행로, 사실상 통로. 이때는 동의받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 2번 폐지. 폐지 동그라미. 폐지할 때도 이해관계인 동의받아요. 자, 이 폐지는 밑에요. 폐지, 이때는 예외 없답니다. 밑에 예외 없다. 폐지할 때는 반드시 동의받아야 되는 거죠. 동의받지 않고 폐지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 2번, 허가권자. 도로를 지정 변경한 경우. 오른쪽에 도로대장의 기재 관리. 시군구에 가면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도로 대장 이런 게 있대요. 도로 대장에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자,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지는 도로의 길이 2m 이상 접해야 한다. 자, 아까 도로 소유 내비는 몇 미터 이상? 4m 이상이죠. 근데 대지는 도로의 길이 2m 이상 접해야 돼요. 왜? 이렇게 2m 이상 접해야 통행이 가능하잖아요. 사람도 다니고